AI 산업이 버블이다. 돈 복사 버그가 있다. 여기서 1000억 달러 주고 1000억 달러 투자하고 1000억 달러로 사고 또 1000억 달러로 사고 하면은 계속해서 여기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는 이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가 문제냐. 이 사진 역시 마이클 버리가 함께 공유했던 사진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자그마한 수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작은 이 실낱 같은 환상이 이 AI 시장을 다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이 순환 거래를 통해서 부풀려진 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AI 산업이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가운데서도 이 AI 인프라의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가상각 이야기도 나온 지 조금 되기는 했는데 버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마이클 버리가 남긴 하나의 트윗 때문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X에다가 게시글로 자산의 내용 연수를 임의로 늘려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회계 부정 중에 하나다.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분식회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마이클 버리가 제시를 한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빅테크들이 감가상각을 속여서 비용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물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것이 처음 산 날과 마지막에 사용연한을 다하여서 이걸 폐기하게 되었을 때 점점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감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연히 그 자산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소모되는 것을 비용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있을 때 이게 한 10억 달러를 들여서 지은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설비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 돼요. 10년 지나면은 얘들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프라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기업이 이것을 감가상각비는 연간 1억 달러씩 태우게 되겠죠. 1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이 설비의 수명을 20년이라고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 하나만 10년에서 20년으로 바꿨을 뿐인데 연간 비용이 5천만 달러나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가만히 앉아서 0.5억 달러가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제 빅테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 센터의 사용 연한을 임의로 늘려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이런 방식의 회계 처리는 다 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에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굉장히 거대한 쓰레기 처리 업체가 있었는데 이 기업에서 트럭의 사용 연한을 임의대로 막 늘리고 잔존 가치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 회계를 조작했다가 완전히 제대로 이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짓을 빅테크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이 빅테크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사용 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20년에는 우리 한 GPU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자산인 것 같아요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5년에 와서는 이거 보니까 한 5년에서 6년까지도 쓰겠는데? 라는 식으로 GPU의 수명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2022년이나 2023년에 구매한 GPU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 3년 흘렀는데 갑자기 내 수명도 2, 3년이 더 늘었어. 시간이 멈춘 건가?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버리가 이런 식으로 GPU의 사용 연한이 늘어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GPU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2년 주기로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느리다라는 불만이 많았어요. 이제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른데 이제 그걸 처리해줘야 되는 프로세서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호퍼 아키텍처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 GPU의 신제품 출시 사이클을 1년으로 단축을 시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것이죠. 심지어 이게 다음 세대 GPU가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만 발전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성능폭의 개선이 정말 미친 듯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GTC에서 루빈을 발표하면서도 바로 직전 세대인 블랙웰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또 효율성에 있어서 토큰을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 효율에 있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정말 이게 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반도체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여실히 증명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막 애플 아이폰 같은 거, 아이폰 10이나 12나 지금 17이나 막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 막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한 2, 3년 주기마다 아이폰을 바꿔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 성능 개선폭이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구매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인데,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이거는 아예 진짜 인프라잖아요.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년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정도의 성능 개선폭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은 새로운 반도체를 사려고 여기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 5년 전에 나온 거 이거 그냥 완전히 퇴물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벌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5년 뒤에 누가 쓰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 GTC에서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은 호퍼는 그냥 공짜로 줘도 안 가질걸? 이런 말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능의 개선도 성능의 개선이지만 사실 전성비 측면이 굉장히 커요. 젠슨 황이 자사의 반도체가 얼마나 비용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경쟁사 칩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를 쓰는 게 더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아까 보신 이 토큰 하나를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효율성이 우리 쪽이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상당 기간 소유하고 꾸준히 운영할 이런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다른 칩을 공짜로 구매한다 해도 그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너무 저렴해서 이쪽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전 세대에 비해서 다음 반도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자사 칩 내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호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어요. 벌이 입장에서는 뭐야 너 자백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막 절로 드는, 이렇게까지 성능폭이 좋은데 너네 왜 이 GPU의 사용 연한을 5, 6년으로 잡고 있는 거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코멘트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빠른 GPU의 발전 속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감가 문제가 부각된 사례가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오라클의 사례였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참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오라클은 내일의 빚을 가지고서 어제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오라클과 오픈 AI가 같이 데이터 센터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2024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착공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작년 9월에 1단계가 완공이 됐었어요. 이제 총 8개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2개가 가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 이때 또 추가적으로 우리 6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더 확장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개월 채 되지 않은 2026년 3월에 되어서 우리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그 계획을 철회를 한 거예요. 물론 2015년 7월에 계약한 이 4.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개발 계획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라클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600메가와트 규모의 계약이 취소된 거는 분명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계획은 왜 취소가 되었냐?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것이 다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블랙웰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데이터 센터가 다 지어지는 시간도 기다리고 파워, 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하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기껏 지어놨는데 그때쯤이면은 이미 루빈 칩이 다 출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완공하고 가동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프로세서 그냥 퇴물이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건물이 가동되기도 전부터 세대가 뒤처진 하드웨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이 4.5기가와트의 제일 핵심 메인 계약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약이 한 건 취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오라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오라클은 지금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이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빚을 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라클 입장에서는 야, 우리 대출 땡겨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데 너네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냐?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사실 다른 빅테크들은 현금 부자여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근데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조금 이 경쟁에 있어서 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지적하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 순환거래 구조입니다. 이익이 뻥튀기 된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종종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사실 실제 예화에서는 민달팽이가 아니라 좀 더 더러운 거를 예시로 쓰는데 여러분들의 신뢰안을 위해서 민달팽이를 대체해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두 경제학자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다른 경제학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저 민달팽이를 날것으로 씹어먹으면 내가 $100를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걸 씹어먹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이걸 막 씹어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다시 또 이 숲속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민달팽이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야, 이번엔 당신 차례다. 당신이 저걸 먹으면 나도 $100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제 $100를 벌기 위해서 민달팽이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문득 깨달은 거죠. 내가 $100를 받고 다시 또 당신한테 $100를 줬지 않냐? 결국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둘 다 그냥 벌레만 먹은 거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소리냐, 경제 규모가 무려 $200나 커졌잖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목상으로 보이는 이 경제 규모, 이 숫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산업은 굉장히 이 업체들 간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오픈 AI는 오라클이랑 계약을 맺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오라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또 인텔한테 투자하고, 인텔은 여기서 막 저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꼬리를 물듯이 계속해서 이 어떤 투자와 거래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세미 어널리시스 때 딜런 파텔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런 농담까지도 했습니다. 야, 너네 그거 들어봤냐? 이 up, down, left, right, BA 이거 코나미 코드라고 해서 이제 뭐 옛날 닌텐도 해보시는 분들은 이 치트 코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치트 키를 입력하면은 돈 복사 버그가 있다. 이제 인피니트 머니 글리치가 있다. 여기서 $1,000억 주고 $1,000억 주고 $1,000억 투자하고 $1,000억 사고 또 $1,000억 사고 하면은 계속해서 여기 매출이 오르고 오르는 이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농담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가 문제냐?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수익화로 최종 수요로 연결되지가 않으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 역시 마이클 버리가 함께 공유했던 사진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자그마한 monetization mirage, 이 수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작은 이 실낱 같은 환상이 이 AI 시장을 다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수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순환거래를 통해서 부풀려진 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마이클 버리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버리의 주장에 대해서 빅테크들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감가상각 문제에 대해서는 구형 칩도 다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업들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괜히 사용연한을 5, 6년 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AI의 트렌드가 점점 이 훈련단에서 이 추론, 인퍼런스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GPU의 성능이 완전히 최첨단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PU가 수행해야 되는 연산 자체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인퍼런스의 경우에는 사실 GPU가 수행하는 연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쪽에서 병목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이제 이 추론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GPU를 최신 칩은 어떤 모델의 훈련에 사용을 하고 조금 연차가 쌓였다 하면은 이걸 추론에 쓰고 더 연차가 쌓였다 하면 배치 추론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더 컴퓨팅 자원을 덜 쓰는 그런 업무로 이걸 용도를 변환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빅테크들의 설명입니다. 이거를 이 GPU 가치 캐스케이드 모델이라고 해요. 단계적으로 이걸 떨어뜨려 가면서 사용량을 길게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업무를 시키면서 말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인 코어웨이브의 마이클 인트레이터 CEO 역시 우리 A100 칩이나 H100 칩 이거 다 예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H100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의 95% 단가로 즉시 재계약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실제로 보시게 돼도 과거 이미 V100 GPU나 이제 T4 GPU 같은 경우도 사용연한이 벌써 8년, 7년째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들도 아직까지 현역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A100 그리고 3년 된 H100 반도체 역시 이 정도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지표는 이 H100 반도체의 렌탈 가격, 클라우드 렌탈 비용이 하락하는 듯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H100 반도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 연한이 여전히 길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렌탈 비용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 이것을 실제로 렌탈해서 버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없이 이것을 인프라를 오래 쓰면은 그건 전혀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낫죠. 그런 맥락에서 렌탈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용연한이 길어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수익성을 지키는 거구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들, 코어이브나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소식인데요. 그럼 왜 이 클라우드 렌탈 비용이 다시 올라가고 있냐? 이 AI 에이전트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픈클로나 아니면 클로드도 요즘 코어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성을 나타내는 토큰을 많이 잡아먹지만 그만큼 많은 업무를 해내는 AI 모델들이 속속 출시가 되면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이 GPU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순환 거래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 기업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 결국엔 다 생태계를 키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순환적인 거래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반드시 이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때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 산업 생태계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이 벤더 파이낸싱의 개념으로 돈이 많은 어떤 하나의 대기업이 이 생태계 전체를 다 키우고 싶으니까 육성하고 싶으니까 스타트업들에게 돈을 뿌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자신의 기술을 사줄, 자신의 제품을 사줄 그런 고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출범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자동차 회사들도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행동들이 그냥 단순히 이익을 뻥튀기 하기 위한 어떤 순환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어떤 혁신의 요람을 키우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AI 시장이라는 것 자체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투자를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빅테크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또 JP모간의 스테파니 알리아가 전략가 역시 이 딜의 구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떠받치는 체력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표적으로 순환거래가 과도한 버블을 만들어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바로 이 닷컴 버블인데요. 이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의 AI 이 순환거래는 전혀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 닷컴 버블 때는 이제 기업들이 이 광케이블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깔았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동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최근 이 AI GPU 같은 경우에는 배포되는 대로 이 가동률이 80%에 육박한다라는 것이 JP모간 측의 설명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지금의 이 인프라 투자는 그냥 투자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뭔가 생산성이 없이 죽어있는 그런 투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동되고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는 건실한 투자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투자를 집행하는 그 주체들인 빅테크 역시 과거 이 닷컴 버블 때 그냥 우후죽순 막 난립했던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이 투자를 장기적으로 집행하고 갈 수 있을 만한 체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I 감가상각과 또 여러 가지 버블 우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장 확언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AI 붐 자체가. 사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이제 결국에는 진짜로 너희들 말처럼 이 GPU를 5, 6년 쓸 수 있었던 것인지 5, 6년 쓰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반드시 이제는 모르니까 기다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지표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단 한 가지의 요소를 꼽자면은 이 최종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문제를 역추적하면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AI 서비스를 실제로 쓰고 돈을 내는 그 최종 고객이 이 모든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상황은 다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가트너에서 4월 7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가트너의 연구 디렉터인 이제 멜라니 프리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6년 올해 전 세계 IT 지출의 절반 이상이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나 많은 돈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대하는 이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을 달성하는 AI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단 28%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젝트 중에 20%는 아예 완전히 그냥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은 어마어마한데 그 쏟아부은 돈 대비 실제로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프로젝트가 2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최종 수요가 정말로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대한 좀 물음표를 던지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빅테크들의 입장은 그래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화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해내지 못하더라도 이 AI라는 산업의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과대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괜히 과소 투자했다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지금의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그냥 돈 조금 손해를 보고 더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빅테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과대 투자를 좀 할게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체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라클 같은 기업, 아까 보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이미 마이너스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발맞춰서 막 따라가려고 하면은 따서 갚아야 되는 입장이 돼요. 다 빚을 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AI 수요가 그 최종 수요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외에도 이 AI 산업이 온갖 인프라와 온갖 자원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 역시 좀 구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는 해요.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다른 산업을 다 압도하는 수준으로 돈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유한 어떤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적이란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체감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요즘 램 가격이 너무 뛰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다 램을 사가니까 이제는 컴퓨터 한 대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 뭐 그냥 내년에 맞출까? 내년이면 더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드는 그런 가격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자원들을 다 가져다 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서 쓸 자원들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막말로 다른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미 이 AI 산업에서 돈을 다 빌려가 버려가지고 돈을 빌리기 위한 어떤 그 차입 비용이 더 커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공사를 하고 싶은데 공사 인력들이 다 데이터 센터 짓는 데 가 있어.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간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돈을 계속해서 쓰는 거는 이 AI 산업인데 이 AI 산업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씀으로써 벌어지는 어떤 그 경제적 파급 그것에 대한 부담은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이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의 어떤 수요가 존재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는 뭐 나라라기보다도 빅테크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AI를 써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좀 AI 감가상각 이슈 특히 버리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빅테크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타당한 설명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뭐 3년, 5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AI 캐펙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지금 투자되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 캐펙스가 나중에 다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